지난번에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성근 판사의 탄핵을 위해서 사표를 수리하지 않은 사실이 밝혀져서 충격을 주었죠. 임성근 판사의 탄핵 사유는 다른 판사의 재판에 관여했다는 혐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김경수 경남지사의 드루킹 댓글 사건 항소심 재판에 관여한 정황이 드러나서 또 한 번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작년 11월에 김 지사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선고된 직후에 주심 판사인 김민기 부장판사와 통화했는데요. 김 대법원장이 김 부장판사에게 수고했다, 2심 판결로 대법원이 부담을 덜게 됐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간단한 이 말 한마디에 많은 사실이 담겨 있는데요. 그동안 베일에 쌓여 있었던 사실들이 김 대법원장의 이 말 한마디로 밝혀지게 된 것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말 속에서 김 대법원장이 김경수 지사 사건으로 커다란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문재인 정권이 김 대법원장에게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 근처에도 갈 수 없었던 사람을 대법원장에 앉혀줬으니까 은혜를 갚으라는 것이겠죠. 김 지사의 유죄가 확정되면 바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책임 문제가 거론될 텐데요. 그래서 정권 차원에서 무죄로 만들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예상하기는 했지만 그것이 김 대법원장 본인에 의해서 사실로 확인되었기 때문에 충격적인 것이죠.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이 끝난 직후에 김정숙 여사가 경인선으로 가자는 말을 반복하는 영상이 있었는데요. 경인선은 드루킹이 문재인 후보의 당선을 목적으로 만든 선거 사조직이었습니다. 김정숙 여사가 알고 있는 경인선을 문재인 후보가 몰랐을 리가 없죠. 최측근이었던 김경수가 움직이고 있는 선거 조직을 문재인 후보가 몰랐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김경수 지사의 유죄가 확정되는 순간 문 대통령의 책임 문제가 세간의 이슈를 전부 삼켜버리겠죠. 문재인 정권으로서는 김 대법원장을 압박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김 지사의 항소심 주심 판사인 김민기 부장판사는 김 대법원장과 통화하면서 항소심 대책을 강구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선고 직후에 한 번만 통화한 것은 아닐 겁니다. 김민기 부장판사는 우리법연구회에서 김 대법원장과 함께 활동한 사람으로 서로 신뢰하는 관계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김 대법원장의 말 속에 김민기 부장판사가 항소심에서 한 역할을 짐작하게 하는 단서가 들어있죠. 그동안 항소심 선고가 여러 차례 연기되고 재판부 구성이 변경된 후에 일부 무죄가 선고되었는데요. 이제 그 경위를 설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드루킹 댓글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김경수 경남지사는 2019년 1월에 1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고 업무방해죄로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되었는데요. 공직선거법 위반은 다른 범죄와 분리해서 선고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나누어서 선고된 것이죠. 어쨌든 1심에서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업무방해죄 모두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 11월에 항소심은 업무방해죄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면서 공직선거법 위반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래서 김 대법원장은 대법원의 부담을 덜어줘서 고맙다고, 수고했다고 말한 것이죠. 이제 업무방해죄만 무죄를 선고하면 되니까요. 항소심 재판은 선고가 몇 차례 연기되고 재판부 구성이 바뀐 후에 선고되는 등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는데요. 그 배후에는 김민기 부장판사와 김명수 대법원장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첫 재판장이었던 차문호 부장판사는 2019년 12월 24일에 선고하겠다고 했는데요. 다시 2020년 1월 21일로 연기되었습니다. 선고를 연기하는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는데요. 이때 이미 주심 판사였던 김민기 부장판사와 의견 충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유무죄에 대한 합의는 3명의 판사가 한 표씩 행사하게 되어 있는데요. 주심 판사인 김민기 부장판사는 당연히 무죄를 주장했을 겁니다. 그런데 무죄를 선고하지 못한 것은 차문호 부장판사와 나머지 배석 판사가 유죄 심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겠죠. 그러니까 표결에 붙이면 유죄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 주심 판사가 선고하지 말고 속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을 겁니다. 유죄 선고를 막기 위해서는 표결을 거부하는 것 이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었을 테니까요. 곧 법관의 인사이동이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재판부 구성을 바꾼 뒤에 선고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겠죠. 김 대법원장도 같은 생각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유도 밝히지 못하고 선고가 계속 연기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재판장과 배석 판사가 유죄 심증을 가지고 있었다면 선고를 강행할 수 있었을 텐데 왜 주심 판사 한 명에게 끌려다녔을까요? 주심 판사가 합의를 거부하고 판결문을 쓸 수 없다고 버티면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주심 판사의 뒤에는 대법원장이 버티고 있었죠. 결국 차문호 부장판사는 선고를 하지 못하고 변론을 재개하면서 김경수 지사가 킹크랩 시연회를 본 것은 확실하다는 뜻밖의 발언을 하고 떠났습니다. 재판장이 재판 중에 자신의 심정을 밝히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어서 당시에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요. 대법원장을 등에 업은 김민기 부장판사의 저항으로 선고를 하지 못하고 가는 심정을 그런 식으로 표현한 것 같습니다. 결국 법원의 인사이동으로 재판장과 배석 판사가 바뀌고 김민기 부장판사만 재판부에 남았습니다. 대법원장과 고등법원장이 합작했겠죠. 새로 재판을 맡게 된 재판장 함상훈 부장판사는 김민기 부장판사와 타협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공직선거법 위반은 주심 판사의 의지대로 무죄를 선고하고 업무방해죄만 유죄를 선고하게 된 것이겠죠. 그 과정을 잘 알고 있었던 김 대법원장은 수고했다고 김민기 부장판사의 노고를 치하하고 나머지는 대법원에서 해결하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전후 사정이 자연스럽게 연결되죠. 대법원은 법치주의의 마지막 보루라고 할 수 있는데요. 김명수의 대법원은 오히려 불법의 온상이 되고 있습니다. 김 대법원장의 재판관여는 임성근 부장판사의 재판관여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악질적인데요. 대법원장이 정권의 청탁을 받고 김경수의 무죄 선고를 위해서 주심 판사와 협의한 것입니다. 유죄 심증을 가진 판사들이 선고를 하지 못하게 막고 인사권을 남용해서 재판부 구성을 변경한 것인데요. 재판농단이고 사법농단이죠. 김명수 대법원장은 탄핵은 물론이고 직권남용죄로 형사처벌되어야 마땅합니다. 이제 김명수 대법원장은 김경수 지사를 무죄로 만들려고 할 겁니다. 정상적으로는 대법원 판사도 될 수 없었던 자신을 대법원장이라는 높은 자리에 올려준 데 대해 보답해야 되겠죠. 문재인 정권에서 대법원 판사가 된 사람들에게도 정권의 압박이 가해지고 있을 겁니다. 이 정권이 아니었다면 대법원 근처에도 갈 수 없었던 사람들이니까요. 이미 이재명 경기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손발을 맞춰봤으니까 자신이 있을 겁니다. 김 지사의 변호인단에 이 지사의 변호인이었던 이상훈 변호사가 참여했는데요. 어게인 이재명을 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과는 볼 것도 없을 것 같은데요. 이제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독립을 파괴하고 그 신뢰를 추락시킨 역사의 죄인으로 기억될 겁니다.